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기초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액세스란 무엇일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검색하고 인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되고요. 액세스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는 ACC DB입니다. 화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죠. 일단 기본적인 걸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보면은 이 부분이, 자, 우리가 액세스 화면에서 볼까요? 네. 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파일 탭이 보이죠? 그래서 파일 탭은 이제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인쇄, 닫기, 계정 옵션,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만들기 탭,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제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이 되고, 목록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빠른 인쇄를 하고 싶다. 누르면 바로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목록 눌러서 눌러주면 다시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가 된 것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없는 것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기타 명령 눌러가지고 해당된 명령 눌러서 모든 명령 눌러서 이메일 것을 눌러주고 추가 눌러주면은 이제 추가가 돼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거 눌러주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또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리본 메뉴입니다.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용도에 맞게 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탭은 기본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탭은 기능별 이렇게 그룹으로 다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 창을 우리는 탐색 창이다 그럽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또 매크로, 모듈 이런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쪽 오른쪽은 이제 탐색 창에서 선택한 것이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이 상태 표시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표시되는 정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탐색창에 이제 목록을 눌러서 여러분이 보고서만 보고 싶다. 그럼 보고서만 보는 거고, 테이블만 보고 싶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모두 보고 싶다. 그러면 모든 객체 유형을 눌러주면 다 볼 수가 있고요.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한시간 45분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또 테이블, 외부 데이터로 테이블 생성하는 것이고, 관계 설정,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폼 작성이죠. 그래서 폼에 대한 작성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쿼리를 이용한 또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시저 작성하고 매크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쿼리 작성하고요. 그래서 쿼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70점 이상 이제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엑세스 객체에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객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되고요. 쿼리는 테이블에서 만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변경하거나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때 사용이 되고요. 폼은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검색 등의 작업을 시각적으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화면을 만드는 객체이고요. 보고서는 여러 모양의 출력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짧은 텍스트 방식이 있고 얘는 이제 문자 저장 형식으로서 최대 글자가 255자일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긴 텍스트다 그러면 얘도 문자 형태로서 최대 65,535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숫자 방식이 있고 날짜, 시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통화 방식은 숫자 형식의 화폐를 표기하기 위한 형식이고요. 일련 번호는 번호를 일정한 단위로 자동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yes, no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true, false, on, off.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OLE 객체다 그러면 그래픽, 소리, 동영상 이런 파일을 저장할 때 쓰는 것이고요. 하이퍼링크는 웹사이트나 파일의 특정한 위치로 바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첨부 파일은 전자우편에서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기 위한 형식이고요. 계산은 필드에 입력된 수식의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한 형식이고요. 조회 마법사는 조회 속성 설정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형식을 테이블 만들기를 할 때 필드 데이터 형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테이블에 들어가는 테이블에서 이제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이 있었고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필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필드 속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드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드에 대한 길이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필드 이름이 기관명이다. 근데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런데 10글자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큰 바이트 수로 놔두면 공간의 낭비가 생기죠. 그래서 필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숫자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형식에서 이제 통화 방식으로 하겠다. 백분율 방식으로 하겠다. 이제 표준 방식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숫자인 경우는 또 소수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입니다. 입력 마스크다라는 것은 입력을 할 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캡션은 이제 필드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필드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비워두게 되면은 필드 이름이 캡션 이름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입니다.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서울시에 산다. 그럼 주소에 서울시가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죠? 네, 그런 걸 지정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미리 규칙을 정해주면 그 규칙에 맞는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0에서 100 사이 데이터만 입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다라고 하면은 그 규칙에 맞지 않은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경고 메시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필수다 그러면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지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거고요. 빈 문자열 허용이다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문자에 대한 입력 여부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인덱스다 그러면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그룹화라든지 이런 작업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정렬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유니코드 압축은 이제 유니코드 압축 여부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IM이 모두다 라고 하면 해당 필드로 커서가 왔을 때, 즉 포커스가 이동됐을 때 한글 상태를 유지할 거냐, 영어 상태를 유지할 거냐, 또는 다른 상태를 유지할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0이다.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할 수 없고, 자, 입력 여부는 이 기호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라고 쓰면은 숫자 공백에 대한 입력이 가능하고요. 선택 요소입니다. 그래서 0과 9, 0은 필수고 9는 선택입니다. 자, 샵은요, 숫자 공백에 대한 입력이 가능하고, 네, 공백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기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네,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도 선택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영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L이라고 쓰면은 영문자 한글 가능하고, 물음표 쓰면은 영문자 한글 가능한데, 필수냐, 선택이냐가 차이가 있고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 영문자 숫자 한글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필수냐 선택이냐가 차이가 있고요. 암퍼센트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할 수 있고 C도 모든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필수냐 선택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은 소점 자리, 그 다음에 천단위, 날짜, 시간 이런 구분 기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다 기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파벳을 입력하든지 간에 모두 소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거고, 이거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거고, 느낌표는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입력을 해도 오른쪽을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역슬래시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겠다라는 거고, 패스워드는 입력하는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에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기호가 되겠고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 그러면 필드에 입력하는 값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입력을 하면은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0, 그럼 이건 같지 않다죠? 0과 같지 않은 값을 입력을 해라. 즉, 0이 아닌 값을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0, 5와 이렇게 되면 뭐죠? 0 또는 100 이상의 값만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또 크거나 같다 1, and 작거나 같다 99 하게 되면 1 이상이고 99 이하인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ike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뭘까요?
자, A 하이폰으로 반드시 시작하고 총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5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만 입력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별은 여러 문자 열을 의미를 하고요. 물음표는 단지 한 개의 문자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in 하고 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A, B, C 중에서 입력을 받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tween 0 and 100이다. 이 말은 0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는 것이고요. 또 LEN 하고 나서 고객 코드는 6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 코드는 반드시 6글자, LEN은 이제 글자 수니까 6글자로 이제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필드에 들어가는 형식 속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테이블을 할 때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보면 여기에 형식이 있죠. 자, 이 형식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숫자다. 그러면 또 형식에서 목록을 눌러주면 다양한 것이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날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형식에 보면은 또 다양한 다른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식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 통화에서 쓸 수 있는 기호들에는 뭐가 있을까 살펴볼까요? 예, 마침표는 소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죠.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할 때 쓰죠. 자, 0과 샵이 있습니다. 둘 다 숫자 한 자리씩 표현하는 것인데 값이 없을 때 0은 0이 표시가 되고요. 샵은 값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고 또 달러 기호 표시할 때 쓰는 것, 그 다음에 퍼센트를 하면 값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 기호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마이너스 지수 표기법으로 음의 지수 뒤에는 빼기 기호를 하나 붙여주고 양의 지수 뒤에는 아무 기호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뿔은 이 플러스는 지수 표기법으로서 음의 지수 뒤에는 빼기 기호를 양의 지수 뒤에는 더하기 기호를 붙여줍니다. 또 소문자로 이 빼기 또 이 더하기 자,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요. 먼저 D는 며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D다 그러면 두 자리로 보여주죠. 한 자리로 보여주느냐, 두 자리로 보여주느냐 라는 거고요. D가 3개가 있으면 얘는 이제 요일이 됩니다. 요일인데 영어 3글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Sunday다 그러면 썬만 보여주죠. D가 이렇게 4개다 그러면 요일을 알려주는데 풀네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Sunday다 그러면 Sunday 이런 식으로 모두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5개가 있으면 미리 정의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 D가 6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정의된 자세한 날짜로 보여주고요. W는 일주일을 이제 나눠서 몇 번째 일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고 WW는 1년을 1에서 53까지 나눠서 몇 번째 주인지 표시하는 거고요. M은 월을 표시하는 건데 한 자리로 표현하느냐 두 자리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M을 이렇게 3번 쓰게 되면 월을 영어로 보여주는데
처음 세 글자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M을 4번을 쓰게 되면은 요일을 보여주는데 풀네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가 있는데요. A. 자, 여기다 쓸까요? A는, 자, 요일을 한글로 보여줍니다. 요일, 네, 월, 화, 수, 목, 금, 토. A를 4번 쓰게 되면은 이제 월, 요, 일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쓰게 되면은 날짜를 1부터 4까지의 분기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Y는 1년에 366일 중에서 1년 중에 며칠이다 라는 걸 표현해주고 Y는 연도를 2자리로 표현해주고 Y를 3번을 쓰면은 연도를 4번을 쓰게 되면 연도를 4자리로 표시를 해주고요. H는 시간입니다. 한 자리로 표현하느냐, 2자리로 표현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은 또 N 2개는 이제 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S는 이제 초를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AM, PM이 있죠? AM, PM을 이제 12시각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는 소문자 AM, PM 또 AP, AP 자, 이런 형태로 모두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메모 형식에서는 골뱅이가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 별이 있습니다. 이 별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한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